제가 11살에 축구를 시작해서 22살에 프로에 입단을 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하고 정확히 11년 만이죠. 프로에 가면 정말 좋은 게 많지만 우선 돈을 받고 축구를 해요. 평생 돈을 내고 축구를 하다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저는 신인 때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징적인 숫자죠. 연봉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차에 또 한 번의 상징적인 숫자죠. 네, 연봉 3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수없게 돈 얘기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프로축구 선수는 가치를 연봉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제가 14년에 프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각 단계별로 연봉별로 선수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특징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2가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감독님들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선수들에게 말을 안 할 뿐이야. 왜 연봉이 적은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2가지 특징을 나에게 적용만 한다면 나도 그 반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수들은 실패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가 당연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프로 선수는 성공을 밥 먹듯이 하는 게 프로 선수 아닌가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축구 기술이 좋아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평범한 선수는 어떻게 해요? 노력의 방향이 성공만 하려고 해. 실패는 안 하려고 해. 그게 누구예요? 네, 저예요. 고3 때까지 저의 모습이었어요. 보나마 너 패스미스가 많다. 이걸 들으면 온 신경이 어떻게 돼요?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 집중으로 가게 되면서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실수는 안 하겠지.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수를 줄이는 거랑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솔레아스 본사가 잠실에 있는데 잠실에 한 번도 안 와본 2 선수가 있어요. 수원에서 첫 출근을 한다고 해볼게요. 둘 다 내비게이션 없어. 그냥 이정표만 보고 가야 돼. 연봉 3억 이상 받는 선수들은 일단 그냥 출발합니다. 이정표만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겠지. 헤매겠지. 그럼 헤매다가 이제 길 잘못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일단 기본값이 어디예요? 잠실 근처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선수들은 알아요. 어차피 처음 가는 길 한 번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한 번에 가면 좋긴 한데 안 되면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근데 평범한 선수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냥 딱 한 번에 가려고 그래.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냥 막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두렵고 다른 길 빠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래서 아직 출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지도만 보고 있어요. 지도 공부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 출발을 해죠. 나 이제 지도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어때요? 그 지도 한 달 내내 집에서 공부했던 그 지도 운전 중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냐고. 안 나죠.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나? 긴장해서 어떻게 돼? 당연히 길 잘못 들죠. 도착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이게 나의 공부가 지금 부족하구나. 아직 나의 공부가 부족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공부 다시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해서 나중에 정말 나중에 잠실에 도착합니다. 누가 잠실에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연봉 3억 이상 받는 선수들이 잠실에 빨리 도착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어떤 기술이나 피지컬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이 실패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물론 기술이나 피지컬 차이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구를 하면서 피지컬 기술 아무리 좋아도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 정말 수두룩해요. 저도 그랬고.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축구 선수는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리라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의 주의와 의도는 어디로 집중할까요? 승리라는 목적에 집중시킬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선수들은 알아요. 한 번에 이게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요?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을 해요. 뭐가 있어요? 전술적 움직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나한테 오는 볼 컨트롤, 패스, 슈팅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상대를 속이기 위한 모션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집중한다고 해서 모든 움직임, 슈팅, 킥, 패스 이런 게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실패해요. 당연히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여요. 저항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선수가 있어. 어떤 선수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본인은 꼭 성공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 본인의 실패는 당연한 건데 실패를 노력 부족이라고 믿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 실수를 지금 플레이에 연동시켜요. 안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건데 또 골 안 들어갔네. 나 전반 끝나면 감독님이 뺄 것 같은데 나 이번에 주전 경쟁 밀리면 또 그 주전 경쟁 어떻게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그런 잡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경기장 뛰고 있는데 완벽하게 투명해야 될 현재를 과거로 인해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프로 1, 2년차 때 연습장 안에서 그랬어요. 왜냐면 경기를 그때 못 뛰었으니까. 아예 심지어 그 3년차, 4년차 때 경기장 그 뛰고 있는 주전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만 그런가 생각하고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생각? 아, 오늘 경기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단체로. 자, 보세요. 내가 그 수준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는 거. 같이 뛰고 있는 선수가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네, 광주FC에 있었어요. 광주FC 때. 그 당시 광주FC에 연봉 3억 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레벨의 사고를 가진 선수가 없다고, 광주FC에는. 제가 광주FC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수준에서는 그러한 사고를 가진 선수들이 없었어. 자,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 올스타전에 뽑혀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올스타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뭐 각 팀의 에이스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뭐 그때 당시에 뭐 홍철, 뭐 김승대, 주민규, 뭐 이동국 선배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래들이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도 야 이런 생각을 하니? 내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 뭐 그런 생각을 해, 이 표정이야. 뭐라 그러냐면, 형, 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다 이제 저보다 1년 후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애들 생각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저의 질문을 공감을 못해요. 왜? 아니, 실패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제가 한참 뒤에 그 선수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서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와,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완전히 잘못되었었구나. 뭐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이 선수들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로 이적하게 됐는데, 제주로 가니까 누가 있어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송진영, 그때 당시 권순영, 이근호, 마르셀로, 이창민, 안현범. 마인드가 어때요? 똑같아. 제가 그 뒤로 이제 또 포항을 갑니다. 신진호, 신광훈, 이런 사람들 똑같아. 제가 상무 가서 만나죠. 주민규, 김태환, 윤빛가람, 김민우, 임채민 어때요? 다 똑같아. 실패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은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어떤 회색지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해야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든 경험으로 알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모르면 지금처럼 공부해서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들이 그걸 표현할 줄 몰라서 야, 뭔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평범한 선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역시 재능이야. 유전자 탓, 세상 탓 하는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유전자는 있겠죠. K리그 내에서도 탑 클래스. 상징이죠. 연봉 3억 넘는 선수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실패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본인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본인 통제 밖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통제 안에 있는 것만 집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에 가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프로에 입단하는 통제권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좋아야 프로에 가지 라고 생각해서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구를 하는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프로에 입단하기 위한 훈련에 내 주의와 의도를 집중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프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실력 향상은 내 의도 자체가 만들어주지 못해요. 뭐예요? 실력 향상은 연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훈련에 내 주의와 의도를 집중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 훈련들이 모여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의도가 목표를 만나면 그것을 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통제권 안에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2021년 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받았는데 그때 몇 골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 23골 넣고 득점왕을 받았습니다. 그럼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받은 게 손흥민 선수 통제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온전히 본인의 실력과 의도로 득점왕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뭐 했어요? 그냥 본인 컨디션에 맞게, 본인 실력에 맞게 23골을 넣은 거야. 득점왕이 되는 건 손흥민 선수 통제 밖에 있어요. 다음 시즌에 득점왕을 누가 했냐고. 홀란드가 36골 넣어서 득점왕 됐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홀란드 선수한테 야, 홀란드 나 득점왕 돼야 되니까 도르트문트에서 한 시즌만 더 있다가 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 안 되지. 아니, 홀란드가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누가 어떻게 알아? 맨시티로 갈지 레알로 갈지 누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런 거. 손흥민 선수는 그냥 본인 통제 안에 있는 걸 한 거예요. 뭘 했어요? 그냥 본인 축구를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분은 그냥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축구를 하는 손흥민 그게 전부라는 걸 그분은 제일 잘 알아요. 앞에 무슨 형용사 필요 없어. 때묻지 않은 완전한 나의 축구, 그게 전부라는 걸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축구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득점왕이 있는 거지. 내가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내 통제 안에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진심으로 믿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평범한 선수들. 제가 그랬으니까. 경기를 잘하면선 경기를 못하면 악. 경기를 잘하면 간절함이 있는 거고 경기를 못하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그 온전하게 투명해야 될 지금 오늘 훈련이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경기에 승리하는 거 내 본인 통제 안에 있어요? 없어요. 경기장 안에서 득점하는 거 본인 통제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내 주의와 의도를 집중하는 것, 내 주의와 의도를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루는 대부분의 축구적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실제로 본인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면 조금 좀 과학적인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 신체 내 부위에는 그 불안과 각성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 친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인지한 우리 3층에 있는 의식이 작동한 대뇌 피질에서 그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이런 거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주의와 생각이 본인 통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자등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성적 사고가 업그레이드 되죠. 업무 능력이 올라가요. 업무 능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축구 잘 되지. 제가 실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의 저자 그리고 내면 소통의 저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로버트 세펄스키, 안토니오 다마지오, 루돌프 지나스 같은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랑 관련 안 된 사람들이 나온 것 같지만 좀 이따 차차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축구에 관련 엄청 많아요.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편안전활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축구에서도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연봉 3억이 넘는 선수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 뭐예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더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삶에 대한 태도에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적어도 수많은 실패가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가 포기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4년 동안 프로에 있으면서 연봉 3억 넘은 적이 있는데 완벽하게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원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스탯은 꼭 지키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프로에 입단했다고 했지만 저는 고3까지 두각을 잘 나타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고3 졸업을 했는데 오라는 대학팀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두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부장님이 빨리 군대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 공장 넣어준다고. 제가 전주공고 나왔는데 전주공고가 취업을 잘 시켜줬어. 이 부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공장 추천한 부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축구계에서는 고3 되면 어느 정도 그 선수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말들이 유효해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에 동요가 많이 됐어요. 심지어 집도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고 지방 창단팀 광주대에 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히 2년 반 뒤에 프로에 입단을 하고 14년을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연대 고대 나와도 프로 가기 힘들고 가더라도 3년 버티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뭔 생각을 했냐면 자 그래 인정하자. 내가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내 위치는 아무 대학도 불러주지 않는 선수지만 나는 나중에 나 같은 선수를 반드시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 남들보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집에 돈이 좀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호남아 내가 인맥으로 꽂아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네 마음껏 한번 해봐 하는 그런 인맥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고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이런 선수들을 반드시 앞장서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17년 동안 제가 노력했던 방법 그리고 시행착오 14년 동안 프로에 있으면서 그 초엘리트 선수들의 습관을 기록했어요. 왜? 너의 사례가 누군가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집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뭘 했냐면 2014년부터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공부한 지 12년 차가 됐는데 어떤 분들의 이론을 공부했냐면 자 이분들의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혀 축구와 관련이 없는 분들 같아요. 하지만 축구와 엄청나게 관련이 있고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데, 고3 끝나고 어디에도 갈 데가 없던 선수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앞으로 이 솔레아스 풋볼 채널에서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25년의 경험도 많이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축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니까. 어떤 경험이 없는 이론은 뭔가 허약하고요,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막연해요. 그래서 그 경험과 이론을 한 번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채널이 작아서 한 번 지나가면 못 찾는다고.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